여보, 당신은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박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요양시설 안내 책자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치매가 심해지자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숨겨둔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정호는 아침 햇살이 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은퇴한 지 5년째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아내 정순자는 정원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이웃들에게 채소를 나눠주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죠. 정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신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아내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순자가 고추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정호는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요. 순자가 약속 시간을 헷갈려 하거나 집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죠. 정호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도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엔 경로당에 늦게까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8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경로당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2km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집이 어딘지 몰랐어? 정호가 다가가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초점이 흐릿했죠. 나, 집이 어디더라? 그 한마디에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부인께서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어요. 아내는 아직 60대 초반이었거든요.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 싶었죠.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호자께서 24시간 지켜보셔야 합니다.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호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는 혼자 아내를 돌볼 자신이 없었죠. 자신도 이미 60대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성인이 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치매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죠. 주말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순자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수진아, 너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조금 전에 먹었어요. 그래? 밥은 먹었어? 수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호와 수지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엄마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 내가 혼자 돌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죠. 아빠 혼자 돌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딸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부담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정호는 본격적으로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시설마다 비용도 다르고 위치도 달랐죠. 정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집 근처 요양시설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어르신, 저희 시설은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호는 시설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죠. 아내를 이곳에 맡긴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정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에게 250만 원은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선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그녀를 요양시설에 보낸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호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일주일 후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순자의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정호는 집에 불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호는 순자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요양시설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 순자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정호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말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 요즘 건강이 안 좋잖아. 병원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호는 책자를 펼쳐 보였어요. 이 요양시설이 집에서 가깝거든.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아.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줄 수 있어. 순자는 책자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담긴 배신감과 슬픔이 그를 짓눌렀어요. 버린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럼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혼자 늙으라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줄 몰랐죠.
여보, 진정해. 나도 이게 최선인지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순자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죠.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문 앞에서 서성였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죠. 다음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여보, 아침 먹어. 된장찌개 끓였어. 정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밥 먹고 이야기하자. 먹기 싫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는 문을 닫고 나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정호는 매일 문 앞에서 식사를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밥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어요. 그는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엄마가 밥도 안 드신다고요? 응. 일주일째 방에만 계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답을 찾기 힘들었어요. 제가 다시 내려갈게요.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요. 며칠 후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문 열어줘.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왜 밥을 안 드셔? 건강 더 나빠지면 어떡해? 수진아, 엄마는 이제 짐이 된 것 같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짐이에요? 아빠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빠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래, 다들 나를 위한다고 하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안 물어봐.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저녁 수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시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아빠, 정말 요양시설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혼자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가스불 사건만 해도 2번이나 있었잖아.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팠죠.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호는 딸의 제안에 고마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말만으론 부족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평일엔 어떡하니? 나 혼자서는 24시간 지킬 수가 없어.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호는 다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최선인 건가? 정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그녀를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하지만 현실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강철수 어르신은 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정호 씨, 내 친구도 비슷한 경우였어. 결국 요양원에 보냈는데 부인이 1년 만에 돌아가셨지.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응, 외로움을 못 이겨서 그랬나 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거든. 정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요양시설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순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순자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그제야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이미 결정했잖아요.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했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순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당신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정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슬퍼 보였죠. 그럼 나를 집에 두세요. 제발요. 정호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며칠 후 정호는 요양시설 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집에서 순자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순자가 집을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호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여보, 어디 갔어? 동네를 헤매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정호는 점점 불안해졌죠. 마침내 그는 동네 슈퍼 앞에서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돈을 주셔야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슈퍼 주인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갑은 없었죠. 돈 가져왔는데 순자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죠. 여보, 내가 여기 있어. 정호가 다가가자 슈퍼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는 아내가 든 과자값을 치렀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아, 괜찮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자 정호는 순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 혼자 나가면 안 돼. 나한테 말하고 나가야 해. 나는 그냥 산책하고 싶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정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 그럼 역시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하지만 혼자 돌보기도 한계가 있고,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갈까요? 그건 안 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었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호가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에 순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죠. 으악! 타는 냄새에 정호가 깨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니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지만 냄비는 새까맣게 타 있었죠. 여보, 왜 불을 켜놓고 가? 정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잖아. 집에 불이 날 뻔했어.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듯 했어요. 나 요리했어? 정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먹였죠. 이렇게는 안 되겠어. 정말 안 돼. 그날 저녁 정호는 다시 요양시설 안내 책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기 싫었지만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정호는 다음날 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소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며칠 후 그는 순자와 함께 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죠. 상담 당일 정호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나들이 갈 거야. 어디 가는데요? 좋은 곳이야. 가서 보면 알아. 순자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을 달렸어요. 요양시설 건물이 보였죠. 순자는 건물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잠깐 상담받으러 온 거야. 걱정 마. 시설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시설 내부를 안내해 줬어요. 깨끗한 복도, 밝은 거실, 편안해 보이는 침실들이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시설장은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설장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시설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여기가 당신한테 좋을 거야. 좋을 리가 없어요. 나는 집에 있고 싶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시설장은 분위기를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떴죠. 상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당신은 날 정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 안전을 위해서. 안전? 그럼 나는 여기서 혼자 늙어 죽으라는 거죠? 순자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주차장에서 순자는 차 옆에 서서 울고 있었죠. 여보, 그냥 집에 가요. 제발요. 정호는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정호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정말 최선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정호는 다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내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딸이 태어난 날, 함께 여행 갔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다음날 아침 정호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침 먹자.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건강 더 나빠져.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했죠.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녀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한 번 더 내려갈게요.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정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주말 수진이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죠. 엄마, 아빠도 힘드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를 버리는데 뭘 이해? 나는 짐이 됐어. 그게 현실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순자는 몸을 피했어요.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수지는 방을 나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는 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소용없었지? 네. 엄마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죠. 아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엄마를 돌볼게요. 정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회사를 그만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고 아빠 혼자 돌보시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죠. 정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안 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미래를 포기할 순 없어. 아빠, 엄마도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아빠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지금 당장 결정하긴 힘들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내를 집에서 끝까지 모시는 게 맞는 건가? 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네, 집사람 일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아내도 치매를 앓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집에서 돌봤지만 결국 요양시설에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아내는 시설에 가고 나서 오히려 좋아졌어요. 전문가들이 돌보니까 증상도 안정되고 친구들도 생겼죠. 정호는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어요. 물론 처음엔 제 마음도 힘들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만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어떤 게 엄마한테 최선인지. 정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 생각엔 엄마를 집에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록 힘들어도요. 그럼 넌 어떡하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안 된다니까.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죠. 미안해. 소리 지를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희생할 순 없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오랜만에 방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정호가 준비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엄마, 밥 드세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참을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죠. 여보,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당신 생각을 제대로 듣고 싶어.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그녀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알았어. 우리 함께 있자.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도 미소 지었어요. 수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나. 수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죠. 정호는 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순자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죠.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순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꼬박꼬박 챙겼죠.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호는 순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정호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죠.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집 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죠. 며칠 후 정호는 딸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내가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빠 건강도 중요해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정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매일 밤 순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정호는 거실로 나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죠. 여보, 우리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정호는 아내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함께 했네. 그러게요. 벌써 30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호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순자가 부엌으로 갔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죠. 정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통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김치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나, 뭐 하려고 했더라. 정호는 한숨을 쉬며 바닥을 치웠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순자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정호는 아내를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는 부엌을 정리한 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호는 불안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자신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아내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주말 수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집안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집안은 예전만큼 정돈되어 있지 않았죠. 아빠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정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러다간 아빠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힘들긴 해. 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수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말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아빠는 푹 쉬세요. 정호는 딸의 제안에 고마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순자를 돌봐주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 정호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아빠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정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다. 네가 있어서 아빠가 살아. 아빠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녀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호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과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피곤한 듯 보였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죠. 아빠, 엄마가 많이 피곤해 하시네요. 그래? 오늘 많이 걸었나 보구나. 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편히 쉬길 바랐어요. 저녁, 수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호는 주방에서 딸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혹시 엄마 물건 중에 정리 안 된 거 있어요? 왜 그래? 제가 주말에 시간 날 때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방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어요.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럼 내일 함께 정리해보자. 엄마 옷장이랑 서랍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내일 해요. 다음날 아침 정호와 수지는 순자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옷장부터 정리했죠. 아빠, 이 옷들은 언제 입으신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정호와 수지는 오래된 옷들을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죠. 아빠, 이게 뭐예요? 수진이 봉투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 같네. 정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호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봤죠. 그러다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빠, 무슨 서류예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불안해졌죠. 아빠, 뭔데 그러세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건 상속 증서야. 그것도 30년 전 날짜로 돼 있어. 수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녀도 깜짝 놀랐어요. 서류에는 정호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죠. 아빠,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어.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정호는 다시 봉투를 뒤졌습니다. 안에서 저금 통장과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정호는 통장을 펼쳤죠. 잔액이 상당했습니다. 이게 대체. 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이런 걸 숨겨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거실로 나가 순자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정호는 서류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 옆에 앉으며 서류를 내밀었죠. 여보, 이게 뭐야? 순자는 서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당신 서랍에서 나왔어. 이게 대체 뭔지 설명 좀 해줘.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당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긴 유산이 있었다는 걸 정호는 전혀 몰랐죠. 아버지가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제가 숨긴 거예요. 왜? 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당신이 알면 쓸까 봐요. 나중을 위해 아껴둔 거예요.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이런 비밀을 지켜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중을 위해? 무슨 나중? 제가 짐이 됐을 때요. 당신한테 부담 안 주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당신이 이걸 위해서.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수진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상속 증서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예금, 그리고 주식까지. 총액은 상당했죠. 여보,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이만큼 남기셨어? 네, 모두 당신 명의로 정리됐어요. 제가 30년 동안 관리했어요.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30년 동안이나. 말하면 당신이 쓸까 봐요. 저는 당신이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나중에 제가 짐이 됐을 때 쓰라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당신은 왜 이렇게 희생만 해? 왜 자신을 이렇게 내던져?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게 전부예요. 정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그녀의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죠. 정호는 한참을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돈이면 순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여보, 이 돈으로 당신 간병인을 구하자. 그럼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당신을 돌볼 수 있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간병인은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정호는 아내의 고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알았어. 그럼 우리 이 돈으로 집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도 더 달고 미끄럼 방지도 하고. 그건 좋네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죠. 수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부모님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죠. 다음 날 정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증서와 통장을 들고 갔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 재산은 모두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관리되어 왔네요. 그럼 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일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래된 계좌다 보니까요. 정호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은행을 나서며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아내가 30년 동안 이걸 지켜왔다니. 정호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순자에게 은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그래,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요. 정호는 다시 한번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순자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죠. 며칠 후 정호는 집 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여러 곳에 달았어요. 부엌에도 안전장치를 추가했죠. 순자는 남편의 정성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당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게, 아빠는 정말 몰랐어. 30년 동안이나. 아빠, 이제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 해요. 그럴게.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전화를 끊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죠.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3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죠.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죠. 정호는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그것이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의무이자 사랑이었죠. 며칠 후 정호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증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고객님, 이 재산은 모두 합법적으로 증여된 것이 맞습니다. 30년 전 고객님, 아버지께서 고객님 명의로 정리하셨네요. 그럼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법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8억 정도 됩니다.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8억이라는 금액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겼다니. 8억이요? 네.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고 주식도 꾸준히 수익이 났습니다. 부인께서 잘 관리하신 덕분이에요. 정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이 모든 걸 관리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부인께서 정말 현명하셨네요. 이 재산을 잘 보존하셨습니다. 네, 제 아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정호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았을까. 정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뒤에서 아내를 꼭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가 고마워요? 모든 게 다 고마워.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법무사한테 다녀왔어.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요? 순자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편하게 살자. 당신이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당신한테 좋은 것들 해주고 싶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정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빠 8억이요? 정말요?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엄마가 30년 동안 이걸 관리하고 있었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아빠 이제 걱정 없이 엄마 돌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 이제 간병인도 구하고 필요한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걱정은 덜었지만 여전히 아내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호는 간병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간병인이 있으면 자신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호는 간병인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간병인을 소개해 줬어요.
정호는 그 중에서 경력이 많은 분을 선택했죠. 며칠 후 간병인 김경숙 씨가 집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경숙 씨에게 순자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경숙 씨가 오고 나서 정호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경숙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보는 게 불편했죠. 여보, 저 사람 보내줘요. 왜? 경숙 씨가 뭘 잘못했어? 그냥 당신이 아니니까 싫어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난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보, 경숙 씨가 있으면 내가 조금 쉴 수 있어. 이해해줘. 순자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달래며 이해시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도 경숙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자 순자도 편안해졌죠. 어느 날 오후 정호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경숙 씨가 순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정호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어요. 응, 간병인이 와서 좀 여유가 생겼어. 잘됐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거든. 고마워. 이제 좀 살 것 같아. 정호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순자와 경숙 씨가 함께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자가 편안해 보여서 안심됐어요. 여보, 잘 있었어? 네. 경숙 씨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순자의 대답에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경숙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경숙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많이 편안해 보여요. 괜찮아요. 부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세요. 돌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호는 경숙 씨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간병인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엄마,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응, 경숙 씨가 잘 돌봐줘서 그래. 다행이다. 아빠, 간병인분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을 구한 결정이 옳았다고 느껴졌어요.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숙 씨도 함께 자리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수진아, 회사 일은 잘 돼가니? 네,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순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튼튼해요. 가족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호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리고 자신을 위한 희생, 모든 게 감사했어요.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야.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그것이 30년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순자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경숙 씨의 도움으로 순자는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정호도 여유가 생겨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호는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이 찾아와 공원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죠.
여보, 날씨 참 좋다. 그러게요.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정말 좋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순간이 행복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여보, 우리 참 오래 함께 했네. 응, 30년이 넘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정호는 순자를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정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기억나?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어요. 아, 그날 카페에서 만났죠? 맞아. 그때 당신이 커피를 쏟았잖아. 내 책에.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순자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정호가 이야기해주자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그때 당신이 정말 멋있었어요. 당신도 예뻤어. 지금도 예뻐. 정호의 말에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정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딸이 태어난 순간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가득했죠.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식 때 사진이야. 순자는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모습이 신기한 듯 보였어요. 우리 젊었네요. 그러게, 세월이 참 빠르다. 두 사람은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가끔 기억이 나지 않는 사진도 있었지만 정호가 이야기해주자 조금씩 떠올랐어요. 여보, 이 사진은 수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기억나?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나예요? 응.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야. 순자는 사진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저녁 수진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수진아, 어떻게 온 거야? 오늘 부모님이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축하드리려고요. 정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죠.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호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호는 순자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였어요. 여보, 여기 기억나? 순자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맞아. 여기서 당신이 커피를 쏟았잖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호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정호는 순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적었어요. 오늘 아내와 함께 처음 만난 곳을 다시 찾았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그것이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일기를 다 쓰고 정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내야,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정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아내 옆에 누웠어요. 순자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볼 것입니다. 몇 달 후 정우와 순자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숙 씨와 수진도 함께 했어요. 네 사람은 바닷가로 갔죠. 와, 바다다. 순자는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여보, 바다 좋아? 네, 정말 예뻐요. 순자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정호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좋았어요. 치매가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저녁 네 사람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해산물 요리가 맛있었어요. 순자는 신나게 먹었죠. 엄마,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순자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식사 후 네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와 손을 맞잡고 걸었죠. 여보, 오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정호는 순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듯 보였어요. 여보, 푹 쉬어. 오늘 많이 걸었잖아. 네, 고마워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죠. 아내야,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하자. 끝까지. 정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딸 옆에 앉았어요. 아빠,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져. 경숙 씨도 계시고 아빠가 잘 돌봐주시니까요. 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나. 정말 고맙다. 아빠,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호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바다에 다녀왔다. 아내가 정말 행복해했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딸도 함께 해줘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일기를 다 쓰고 정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30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모든 게 소중했어요. 그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죠. 침대로 돌아간 정호는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를 꼭 안고 잠에 들었죠.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